그러니까 나중에 철저하게 동화 정책을 했어. 이런 것들도 세계의 식민지 지배 사상 찾아보기 힘들어요. 말을 빼앗고 글자를 빼앗고 심지어는 나중에 성명까지도 일본식으로 바꾸게 하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 조선 총독부는 그와 같은 정책을 1910년대부터 해요. 또 일본은 한반도에서 식량 자원을 빼앗는데 상당히 많이 공을 들이게 됩니다. 왜? 일본이 자본주의화 하는 과정에서 대도시에 오사카나 도쿄나 나고야나 대도시에 인구가 집중하게 돼요. 노동자들이 형성이 되니까. 그 식량이 부족하게 돼요. 식량이 부족하는데 일본 사람들의 주식은 쌀이에요. 그런데 그 쌀이라는 것도 종류가 있어요. 소위 안남이라 불리우는 동남아시아 쌀이나 타이완에서 일본의 식민지인 타이완에서 생산되는 쌀들은 끈기가 없어요. 아마도 카레라이스 같은 거 만드는 데는 적합할지 모르지만 찰기가 좋아가지고 기름이 흐르는 밥은 아니거든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런 쌀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쌀을 생산하는 곳이 바로 조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조선 쌀이나 일본 쌀이나 그러한 점에서 맛이 같아. 값이 싸요. 그러니까 조선에서 대량의 쌀을 가져요. 그래서 조선에서 일본식의 농법을 보급을 하고 생산되는 쌀, 증산되는 쌀보다 몇 배 더 많은 쌀을 일본으로 가져가게 돼요. 대개 1910년대 1500만 석이 생산이 되면 그 중에서 처음에는 한 200만 석 정도 가져갔던 것들이 20년대 말이 되면 700만 석, 800만 석 가져가요. 자연히 조선 사람들의 쌀 소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 그 쌀 생산과 결부된 것이 바로 토지예요. 경지 문제예요. 그래서 조선에서 일본 사람들은 자유롭게 땅을 사고 팔, 돈 있는 사람이 땅을 쉽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유권에 대한 분명한 보증을 해줘야 되잖아요. 소위 요래 말하는 등기제도 같은 거.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토지조사 사업을 해요. 토지조사 사업하는 과정에서 경계가 불분명한 땅이라든지 제대로 신고가 안 된 땅은 조선 총독부가 국유화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땅을 집적을 해요. 또 토지 거래 자유롭게 만들므로 해서 자본을 가지고 있는 일본인들이 값싸게 조선인들로부터 땅을 사들이게 만들어요. 그러한 걸로 해서 일본인들에게 땅이 많이 소유가 되게 하는. 그러니까 대지주들이 전라도 지역, 특히 만경강, 오늘날의 김제평야 지역이라든지 영산강 유적이라든지 황해도, 경남 김해 이런 쪽에 대지주들이 출현하게 되는 그와 같은 형태를 만들어요. 그 밖에도 일본은 1920년대 말 30년대 들어가서부터는 소위 대대적인 개발에 나서요. 개발에서 여러분들 좋은 의미의 개발도 의미할 수 있습니다만은 식민지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식민지 백성, 다시 말해서 조선인들을 위한 개발이 아니라 이 수탈을 위한 개발. 그러니까 좀 더 많이 생산해서 많이 가져가기 위한 개발. 그 개발의 대표적인 예가 소위 인프라라고 하는 사회 간접 자본의 확충. 첫 번째가 철도 부수예요. 철도는 일제 말기까지 우리나라에 일본인들이 약 6,300km 정도의 철도를 부수해요. 그 중에서 국유철도라고 할까? 조선 총독부가 직접 운영하는 게 한 5,000km 정도. 그리고 민간 회사 있잖아요. 그 당시 지금 오늘날의 한국에는 철도를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철도가 1km도 없어요. 그러나 일제시대 때는 약 1,300km 정도는 민간인들이 경영합니다. 그래서 그 지선철도 같은 경우 잘 되면 중요성이 높아지면 조선 총독부가 사들이게 돼요. 그러한 철도를 통해서 방방 곳곳까지 일본인들이 침투하고 있고 일본인들이 식량과 목재와 광산물과 공업제품 이런 것들을 실어나올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있어요. 또 하나는 전력 개발이에요. 전력은 왜 개발하기 시작했냐면 일본이 30년대 넘어가면서부터는 만주를 침략해서 지배하게 되잖아요. 1931년에 만주사변, 32년에 만주국을 세워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이 이제는 중요한 만주로 뻗어나가는 병참기지가 돼요. 또 37년부터는 중국과 전쟁하잖아요. 중국에 병기, 식량, 사람을 보내는 중요한 거점이 되니까 그 거점을 개발해서 군수공장을 짓게 되는. 군수공장을 지으려면 막대한 양의 전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북한 지역에 특히 북한은 산이 높고 격차가 있기 때문에 강의 유역을 변경시켜가지고 물의 흐름을 변경시켜서 동해안 쪽으로 떨어뜨리게 하면서 전기를 생산하는 장진강, 부전강, 허천강과 같은 또 30년대 말에는 수풍댐이라고 하는 압록강을 막아서 전력을 생산하는. 당시 압록강은 약 60만 킬로와트의 전력을 생산하는 아시아 최대의 발전소였어요. 그렇게 해서 생산되는 전력으로 공장에 공급하는데 당시 전력을 많이 소비하고 있었던 화학, 중화학 공업 있잖아요. 질소 비료 공장이나 이런 것들을 돌려. 그렇게 가면서 거기에 결국은 생산되는 물건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무기를 만든다든지 식량 생산 비료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던 소위 수탈을 위한 개발을 해요. 그건 뭐 광공업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식민지 지배라는 체제가 뿌리를 깊게 내려요. 또 한편에서는 30년대 말부터는 전쟁이 치열하게 되니까 조선인들을 전장에 동원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조선의 젊은이들을 전쟁에 내보냈을 때 그들한테 총을 쥐어줘야 되잖아요.